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 청년들에게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날씨도 정말 이제 환절기라서 정말 감기도 걸리고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저희 프로그램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도 이제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원 댓글도 이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뭐 MC나 아니면 이제 베나TV 그 작가분들 혹은 이제 PD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살짝 긴장한 것 같아 지금. 네, 아니 안 긴장했어요. 네, 긴장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구가 있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차는요, 저희가 남한에서 저희 탈북 청년들이 해봤던 이제 알바, 이제 추천 알바, 그리고 이색 알바, 황당 알바, 북한에서 알바와 같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 탈북 청년들이 남한에 와서 정말 알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알바를 하는데 알바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영어도 잘 모르거니와 이제 그 정말로 사장님과의 어떤 갈등 관계도 있고 또 진상 고객과의 어떤 갈등도 있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상황극을 한 편 준비해 봤습니다. 상황극 한번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알바, 북한에서 한 3개월 됐나요? 그 편의점 알바를 해본 지? 아니 그러니까 오자마자 알바를 하셨나요? 네, 알바 했죠. 네. 알바를 했는데 편의점 알바를 왜 선택했냐면요. 그나마 좀 많이들 접하는 알바였고 또 시청자분들도 편의점 알바가 좀 더 네. 친숙할 것 같아가지고 편의점 알바로 일단 제가 네. 직접 해본 건 아닌데 오늘 한번 생동감 있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망의 알바생 김가영 씨, 그리고 이제 지성 형님, 그리고 유진 씨, 저는 손님으로 이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극 한번 보고 가실까요? 박수 한번 치고가죠. 제가 긴장돼요, 제가. 네. 자, 네. 스타트! 스타트 해야 되나? 네. 이게 몰입이 잘 안 되네요. 네. 술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술 취하는 게 어떤 건지 느끼는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술 취한 진상 고객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손님. 알바생, 카스하고, 지퍼 어디 있어? 카스하고 지퍼. 지퍼 줘야지, 지퍼. 지퍼 앞에서 먹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먹고 가려고. 손님, 카스는 저기 냉장고에 있고요. 또 지퍼는 지퍼 뭐지? 지퍼 뭐인가? 지퍼 몰라, 지퍼? 에? 지퍼. 아니, 자, 맥주를 저기서 먹고 가겠다고. 네, 그러니까 맥주는 저기에 있어요, 지금 손님. 근데 캔 떠줘야지, 그걸 지금. 지퍼가 뭐지? 쥐를 말린 건가?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다. 빨리 해야지. 뭐야, 이 알바생이 지금. 손님, 어리바리하게 냉장고에 걸어가시면 저기 카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맥주가 있으니까 손님 취향에 맞게 버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기 힘드니까 캔 떠줄 수 없어? 제가 카운터로 움직이면 잘려요. 정말. 사장 어디 있어, 사장. 사장 아니, 내려오라, 사장. 아저씨, 여기 편의점이에요. 그냥 가서 가지고 오세요, 좀. 시간이 없구만, 지금. 뭐야, 학생은 지금. 네? 내가 못 간다 하지 않아? 아니 이 손님 진짜 보자 하니까 대한민국 참 이상하네. 손님 저기 가서 가져오라고요. 지퍼 그거 어디 있어? 내가 가져올 거 지퍼 어디 있냐고. 지퍼. 저 사람 어디서 만나? 지퍼. 손님 죄송한데 지퍼가 쥐를 말린 거 한국에서는 쥐고기도 먹습니까? 알았어, 내가 찾아올게. 내가 그냥 계산하, 이 사람들. 에? 이 사람들하고 주문 받으라고 내가 알아서 가져올 거니까 이 사람 거 딱 계산하고. 손님 좀 취하신 것 같아서 조심해서 이렇게 갔다 오세요. 네. 진상이다 야. 대한민국은 손님 다 진상만 있나 보다. 언니 여기 스타킹 어디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전쟁 같고 난감하냐. 스타킹이요? 우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스타킹 어디 있어요? 스타킹이요? 살짝 양말로 한국에서는 스타모이라 하던데 스타라던 이제 살색 양말은 또 뭔데? 아니 저는 스타킹을 달라고요. 스타킹. 네 잠시만요 손님.
사실 양말이 분명히 스타킹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손님 스타킹은요 저기 있습니다. 손님 가서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찾아주시면 안 돼요? 진짜. 손님 저기 저 하나 두 번째 저 매장 밑에 가면 스타킹이라는 그런 게 저기 있습니다. 재고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자, 알바생들 띠라네. 빨리 계산하게 빨리 네.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매점에서 사람이 이렇게 부려대는지 모르겠네. 사장님만 잘리겠지. 진짜 못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 사장님 카운터 비우지 말라 했는데 알바생이 쉽게 많이 갔나? 됐어요. 없으면은 다른 데 가서 살게요. 이거만 그냥 계산해 주세요. 어떡하니 오늘 이 CCTV 저거 CCTV인지 저거 학생 뭔지 뭐 나 혼자 막아버려. 말하지 말고 학생 내정 이거 있어 계산 좀 내정. 해주세요. 아까 스타킹 달라더니 핑 가져왔네. 진상이네. 스타킹 지금 재고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계산할게요, 손님. 네네. 네, 다 왔습니다. 또 오세요. 알바생이 이런 사람 있어. 학생 내정 1mm다. 내정 1mm 달라고요. 근데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내정 몰라요 내정? 내정이요? 잠시만요. 내정 1mm요? 네. 그게 뭐 음료수인가요? 잠시만요. 내정 1mm. 이게 아무리 봐도 180ml인데. 아니 왜 음료수를 갖고 있는 담배 내정 몰라 학생? 담배도 한국에서 미리수로 나옵니까? 그 뒤에 그 내정 있잖아 내정 그게. 잠시만요. 레정이 죄송하지만 이 막대기로 손님 드시고 이렇게 집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알바 정말 띨띨하네. 요거. 아유.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없다는데. 북한에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살짝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학생은 북한에서 온 것 같진 않네. 손님들이 제 얼굴 보면은 한국 여자라고 하는데 말만 터지면 북한 여자라고 금방 티납니다. 아이고 그렇네. 알았어요. 손님 이거 미리수 180ml입니다. 이거 똑같이 드셔야 돼. 고마워요 학생. 네. 사장한테 잘리게 생겼네. 네, 여기까지. 힘들다. 힘들다. 정말 해보지 않던 연기를 하기에 아니 정말 북한 쉽지 않네요. 알바생에게는 어떤 손님들은 다 이제 진상 손님인 것 같아. 이게 모르면은. 제가 연기하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힘드네요 연기하기. 아니 근데 진상 손님이랑은 너무 안 어울려. 왜요? 좀 진상 손님이면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취하고 취한 척하는 손님 같아 왠지 막. 혀를 좀 더 꼬았어야 했어요. 연기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이게 자 오늘 본론으로 어렵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촬영이라는 걸 잠시 잊었습니다. 어려워.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는 알바 경험이에요. 이제 네. 알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한국에서 해봤던 알바들 중에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알바를 많이 해봤어요. 뭐 고깃집 알바도 해보고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뭐 주유소 알바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커피숍 알바도 해보고. 가영 씨는 뭐가 있어요? 저도 커피숍 알바를 일단 먼저 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의료업체에서 또 동대문 매장에서 파는 것도 해봤고 영업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을 때 좀 어려웠던 거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네, 막 그 사람들 딱 봤을 때는 진짜로 북한 여자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아가씨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안 되니까. 아까처럼. 네, 아까처럼 막 당황하고 저는 손님은 막 놀라고. 당황하면 이제 그 손님이라니 북한 그렇잖아. 사투리가 나오죠. 네, 그 손님이라니 그렇잖아. 자기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 상냥하게 받아주는 그런 서비스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막 모르니까. 그 약간 커피 메뉴도 다양하잖아요. 다 저- 영어로 맞아요. 돼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래서 되게 추첨을 줬고 다녔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게 북한에서 쓰던 그 영어들을 여기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컵이었어요. 자꾸 거푸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커피숍은 컵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게 컵이 진짜 입에서 안 나와가지고 사장 보고보다 거푸 옛날에 거푸 하니까 사장이 야 무슨 뿔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뿔을 좀 지워버리면 안 되냐고. 근데 이게 진짜 안 지워지는 안 거예요. 지워지고. 거푸가.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기도 자, 모르게 지워서. 그러면 유진 씨는 우리 넷 중에 가장 알바를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알바의 신. 알바를 많이 알지. 해봤을 것 같죠. 근데 네. 저는 이제 한 번 딱
일을 시작하면 이제 끝을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알바라는 개념보다 그냥 일로 직업으로 해서 좀 오래오래 일한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는 건가요? 전문직에서 일했다고? 아니 뭐 한국은 이제 근자감 근자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바들을 이제 뭐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정말 이 알바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알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많죠. 뭐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저는 네. 잘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팔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잠깐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잠깐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그 일을 그만두고 학교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알바 천국 뒤져서 찾아보던 끝에 드라마 보조 출연? 신기했어요. 네. 이게 북한에 있으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영화 배우 되고 싶어. 막 이런 거. 연예인이 아니라 영화 배우 막 이러잖아요. 네.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갔는데 일단은 뭐 사진 찍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 보조 출연하면 내가 연예인이 되나? 막 이런 거. 실제로 드라마에서 네. 뒷모습 정도만 나오고. 그쵸. 막 네. 지나가면 커피숍에 커피 마시는데 이제 막 그 옆에서 좀 그냥 사물 네. 안경이나 똑같은 그런. 그럼요. 네, 그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금방 네. 왔을 때 버섯 출연을 몰랐는데 검색하다가 버섯 출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고 싶었냐면 남한 연예인, 북한에서부터 그 보고 싶었던 성승훈 연예인을 보고 싶어서 성승훈이 나오는 그 뭔가 없나, 그 사람이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옆에서라도 볼 수, 싶어서? 왜냐면 전 대한민국에 오면은 성승훈 사람이 막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길거리에. 성성이랑 연애할 줄 알았죠? 아니 연예까지는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막 걸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버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 출연이라는 거 하면 어떻게인가 생각해서 저도 그거 알아봤던 것 같아요. 형님 뭐 이색 알바 뭐가 있어요? 이세갈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었던 알바. 저는 경호원 하고 싶었어요. 경호원. 싸움 잘해요? 근데 경호원 할 클린이었잖아요. 아니 뭐 본인이랑 싸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은 하겠죠. 네. 경호원 하려면 좀 이게 뭐 근육도 있고 좀 빵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다 숨겨놔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아니 지금 많이 숨겨놔가지고는 다시 숨겼대. 네, 다시 복원시키면 금방 만들어져요. 지 않은 복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디스한 이런 얘기 들으시고 참 착하시다. 아니, 트레이너 아니 좀 그 경호원. 경호원. 제가 트레이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어떤 저요. 장현 씨는 뭐 어떤 저 게 트레이너, 있나요? 헬스 트레이너. 이게 운동 진짜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것보다- 하고 싶다는 게 있잖아. 근데 일단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 정말 전 잘하고 싶었던 게 응. 정말 한국에 있다면 장작 패기 있잖아요. 오 그거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작 팰 것 같지 않는데? 아이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몸이 있어요. 여기. 장작은 네. 몸으로 되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내 건데 따라하네 그것도. 아니, 역시나 근데- 근자감 이렇게 저는 농사를 진짜 잘 지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진 씨가? 네. 고추 농사요? 뭐 왜 그렇게 보세요? 왜요? 고추 농사? 아니, 나만 참나 알것 진짜요. 같아가지고. 진짜 안 어울린다. 정말 잘할 것 같아 농사. 저 북한에서 나무 진짜 하루 종일 나무만 팼었거든요. 이제 그래요? 나무 패는 알바도 한 적 있었어 북한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색 알바 정말 이런 일도 알바가 되나 싶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건 어떤 게 있어요? 크리머 알바라고 들어봤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워터파크에 저도 네. 처음 알게 된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봤는데 잔등 뒤에다가 선크림 발라주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요? 이게 앞엔 본인데 훨씬 잔등은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딱 사람이 한 명 칸 안에 들어간 여자 남자 다 따로 있는데 잔등에다 선크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알바거든요. 그러니까 워터파크가 문 닫는 시간까지 그냥 하루 종일이에요. 이거는 하루 종일 알바인데 저도 그때 보고서 아니 무슨 잔등에다가 아니 내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 되지 그걸 왜 발라주냐고 막 그랬는데 그 워터파크는 어디 있나요? 그거 얼마예요? 가보고 싶어요. 아니 얼마예요? 얼마? 근데 얼마라는 게 아니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 아, 워터파크 그게- 이용. 예, 아, 근데 이용. 이 알바생한테 주는 시간당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7만 원이래요.
한 시간에? 아니. 하루에 하루에. 7만 원이에요. 하루에 7만 원이면 센데? 그러면 그 그럼- 서비스까지 포함된 가격이 하루에 7만 원이라는 거죠. 아니죠. 7만 원이란 거는 그 일당. 알바 일당이 알바비가 아. 7만 원인 거고 우리가 이용하는 그건 다 틀리죠. 왜냐면 뭐 무슨 카드를 긁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 좋긴 좋구나. 세상에 잔등에다가 선크림 발라주는 뭐 이런 직업도 있냐고 감탄할 정도로 막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이 있는데 펫시터 알바라고 그 고양이를 돌보는 알바가 네. 애기 돌보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완동물을 막 돌봐주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근데 수당도 세더라고요.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있는데 큰 대형견은 10,000원을 준대요. 네. 시간당 그것도. 근데 해주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밥 주고 놀아주고 산책시키고 뭐 샤워도 안 시켜주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네요. 왜 어. 너무 괜찮은 아, 거예요. 나는 근데 애야- 정작 내가 맡기자면 돈이 아까운 거죠. 저는 네. 정말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동물병원 있는 거 아주 충격받았어. 우리 북한에서 북한도 동물하면 잡아먹는 대상이라고 아, 생각했는데. 아니 저는 동물병원 왜냐면 있어. 그 만화책 그 있잖아. 썩어병든 자본주의 예, 세상에서 예. 어머머머, 저도 봤어요. 그거. 자산 대박. 자기의 그 재산을 강아지한테 넘겨주고 상속한 개들이 거. 아프면 맞아요. 병원에 북한에서 가고 그 영화가, 주사 응. 맞아주고 제 최고급 식당 음식을 그 집사가 그 맞아요. 강아지한테 먹이고 하는 그런 것도 보면 그- 진짜 썩어병 자본주의 뭐 이런 저 그냥 그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상근이라는 개가 나와요. 아, 정확히 좀 알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막 바뀌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어느 때 출연한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가 되게 돈이 많다고. 왜? 출연료 받으니까요. 아, 그 개 출연료? 개가 출연료 받는 거에 충격받았어.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걔가 울려면은 진짜 울더라고요. 아 개가 울어요? 네, 어.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개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진짜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출연료를 받는 거야? 사람 알바에서 그쵸. 개 알바로 주고. 그러니까 아. 제가 괜히 패스트를 했나요? 네. 아니고요. 형님은 뭐 이색 알바 뭐 해본 적 있어요? 전 이색 알바는 해본 적이 딱히 아. 없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인형 탈 쓰고 있는 네. 사람들 그게 솔직히 나는 이게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 그냥 이렇게 약간 로봇이나 이런 아, 것들이 정말요?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놀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신기하게 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뭐 어떤 모습이 좀 안쓰럽냐면 더워가지고 옷 벗을 때 땀이 지고 있을 때 와 근데 저 사람들 얼마 받을까 궁금했는데 얼마 못 받더라고요. 저 해본 적 있어요. 저 아, 딱 진짜요? 3일 해봤는데 어땠어요? 그거 대부분 뭐 여자친구한테 죽는 줄 알았어요. 프로포즈 그러니까요. 그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귀여워 보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뭐 귀여워서 막 이렇게 반가운 거 하는 줄 알았어. 나 근데 그 진짜 사람들이 꼬맹이들이 가면서 뒤통수를 쳐.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뒤로. 사실은 사람이 뒤에서 뭔가 치면 이렇게 피하는데 이게 뒤에서 접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강한 후두부에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막 꼬꾸라지게 돼요. 근데 그걸 귀엽다고. 그 그렇게. 지금 귀여운 이거 그 귀엽다고. 맛이죠. 아,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이제 막 힘든데.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 죽음이잖아요. 아유 덥죠. 우리가 덥겠다. 땀 되게 많이 흘리는데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저랑 이제 교대하는 알바가 있잖아요. 그 알바는 그 제가 흘린 그 땀이 그 젖은 그걸 다시 써야 된다. 맞아. 그래서 안에 너무 축축해. 그치. 아 어떡해. 그래서 그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기도 그렇게 하는데 생각만 해도 그 축축한 젖은 옷이 입는 거 그 같잖아. 더 중요한 건 근데 그 여름에 그거 입는다는 것 자체가 땀은 냄새도 나는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삶은 지역인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데. 맞아. 이 알바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참 네. 니네가 알바를 아냐 막 이렇게 보실 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알바는 알바가 아니네요. 그거에 그것도 비하면. 해봤어요. 옛날에 금방 왔을 때 그 하차. 그러니까 네. 이게 말하면 밤마다 하는 알바예요. 그러면 이 택배 알바라고 밤에 그 물류센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알바가 11시부터인가 시작할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요. 밤샘 이 물건 알아요, 이거. 마지막에 이게 팔 뽑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근데 진짜 힘들어. 저는 적보 알바 해본 적이 적보 번역. 적보 번역. 아, 적보. 네, 적보. 어떤 이게 거예요? 그 한자로 아까- 해가지고? 예, 그거 있잖아요. 그 너는 가문. 누구의 뭐 몇 대 선 너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거 다 적어놓은 게 그런 것도 있는데 있어요? 그걸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북한에서 저는 한자 되게 많이 공부했구나. 국어국문학과다 보니까 이전공이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문 이게 번역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되게 많았어요. 막 이제
누군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고 보니까 뭐 화장실에서 습간에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누군가의 무슨 뭐 운해를 왕의 운해를 받아서 뭐 이렇게 뭐 무슨 정상품의 뭐 벼슬을 얻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간략간략하게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것도 알바가 되는구나. 저 놀란 게 많죠. 알바는 참 많아요. 알바는 참 많죠. 그거는 북한에서도 하는 거죠.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바의 개념은 아닌데 알바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뭐 있잖아요. 그렇죠. 알바라는 말은 못 쓰죠. 북한에서 또 들어도 못 받고. 그냥 도와준다? 그걸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접하다 보니까 그 사장들이 이거 알바를 이런 개념으로 쓰는구나, 일당으로 돈을 주면서 쓰는구나 생각을 들어가지고 알바라는 게 무슨 일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제 같은 경우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저희 삼촌 사장이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30명이 따로 있고 알바로, 그러니까 일당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시간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당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게 무역이 그때 당시 나무가 막 끝나고 나무는 이렇게 짐꾼을 썼어요. 근데 짐꾼은 많아요. 원래부터 짐꾼 알바가 많았거든요. 근데 꽃 그 조화를 만드는 근데 북한에서 그게 꽃이 막 활성화되기까지 어려울 때 금방 들어와가지고 중국에다 넘기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받아서 그걸 북한에 안쪽에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잎이 따로 뭐 잎사귀 따로 줄기 따로 다 따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들어와서 다 이렇게 그 견본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건데 돈으로 안 주고 쌀로 줘요? 기름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일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쌀을 막 하루 일해가지고 10kg 가져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한 달 거를 몰아서 달라. 한 달에 그러면 배급이 네, 근데 월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뭐랄까 저녁에 당장 맞아요. 저녁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언제 그거 한 달을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하루하루씩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구슬 깨기 막 엄청 많았어요. 막 저 때는 알바가 없었는데 혹시 요즘 북한에 유행하는 알바들 어떤 알바들이에요? 궁금해지네 나도. 요즘 유행하는 알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온 지 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정말 이 알바가 정말 유행했어요. 그게 이게 전 지역적으로 다 있은 게 아니고 중국이랑 이제 해산이랑 이게 딱 국경인데 거기에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산에 일 없던 청년들이 이렇게 중학교 갓 졸업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청년들이 거기를 다 몰려가지고 가서 직접 이렇게 직원으로 저도 거기서 직원으로 한 8개월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알바의 그런 이제 개념은 뭐냐면은 집에서 주부하시는 어머님들 아니면 어린이들 가서 그거를 타와요. 몇 개. 그럼 그걸 타가지고 집에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은 쌀을 주고 이런 식의 그 개념이었어요. 아니 근데 나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인형 눈 붙이는 거 맞아요. 북한에 그 그런 있대요? 붙인 알바 있어가지고 그거 막 붙여가지고 그 붙인 게 결국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맞아. 다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네, 저도 그렇죠. 요즘에 한국에 인형 뽑기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이 인형 뽑기 신기하다. 그 인형 뽑기에서 그 눈을 좀 볼 때마다 와, 이 눈이 다 북한에서 붙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이야 코 이런 거. 네, 왜냐면 우리 북한 이민이 돈을 벌려 붙인 인형. 아니 근데 그 그런 대량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 한다더라고. 거예요. 네, 맞아요. 인형 제가 있을 때는 네. 그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북한에 많이 이런 알바도 있어요. 뭐 이런 있어요? 알바도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알바란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게 알바였구나 하는데 저는 식당에 가서 그 설거지 해주고 거기에서 점심 얻어먹고 저녁도 같이 얻어먹고 그리고 뭐 소중에 이제 그 뭐지 번져요 아니면? 네, 돈을 좀 줘요? 여비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챙겨주시거든요. 그 사장님이 그 식당 사장님을 내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알바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알바라고 그냥 도와준다고 하죠. 그냥 일 도와주고 일 도와준 싹을 대신 받는다. 싹을 받는 받는 거죠. 그냥. 요즘 또 어떤 알바냐면 옥수수 농사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지으면은 그 옥수수 농사를 한 걸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까주는 까주는 까주고 맞아요. 얼마만큼 받는 거 아니 저는 있더라고요. 궁금했던 게 저는 알바를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요? 알바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가지고. 투마시 형태로 많이 하죠. 저 뭐야 아닌가? 일본 추리 소설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막 알바를 한대요. 알바 혹은 이렇게 또 쌍점 찍거나 아르바이트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한국에 남한에 와서야 이 알바라는 게 약간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구나. 아르바이트가 콩글리시 아닌가? 파트타임이 제일 유용하고. 그게 파트타임이 그 아르바이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여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그쵸. 참고로. 네. 자 그러면 자 알바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바 면접 이미지 메이킹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알바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네. 저희가 알바 하기 위해서 사장님을 뵈러 갈 때 저희가 어떤 이미지로 이제 가야 되나요? 어떤 이미지 제가 메이킹으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선정한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거를 선정했냐면은 제가 뼈저린 경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이제 중국어 우대 알바라고 해서 네. 이제 면세점이나 이렇게 밖에도 면세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자제품 하는데 이제 중국어 우대 하니까 시급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나 알바보러 갈래 이제 일단 이력서를 써서 온라인 작성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 보러 오래요. 갔거든요, 알바 보러. 근데 진짜 옷차림 이런 거 우리 북한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면접 보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내 집에서 입고 다녀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 옷 입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면접관 분들이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앉으래요. 이렇게 앉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지원하게 된 이유, 계기. 일본 스피치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냐고. 일단 이력서 작성해 가지고 왔다고. 이거 제 이력서입니다 이러고 보여주고. 저는 이제 현재 어디에서 살다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중국어 우대라는 게 있어서 시급이 좀 높아서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왔다. 네 그래가지고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끊김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끝. 네, 잘 봤습니다. 돌아가지고 중국어로 이제 자기 소개하래요. 그래서 언니 하전 막 이러면서 몇 살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 여기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까지 얘기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주네요. 네. 떨어졌다고. 네, 떨어졌다고 대부분 전화를 안 주죠. 대출 안 대부분 주죠. 안. 근데 이제 연락 안 일반적인 식당 뭐 이런 데서는 대부분 안 주는데 난 조금 좀 이제 우대 알바 쪽으로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를 하면서 저번에 이제 박람회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3일 동안 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직접 가서 그 컨설팅을 해주며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아는 그 학생들이 사람들은 잘 없어요. 알고.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많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한테 맞는 일인지 찾아보고 이 회사나 내가 일하려는 그 부분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 잠깐 일부 스피치 같은 것도 잠깐 해보고, 내 이미지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제 머리를 제일 중요한 게 단정한 거죠. 옷차림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알바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웅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그 원하는 그 회사에서 분위기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미지 메이킹에서 흔히 떠도는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 표정 몇 %, 목소리 몇 %, 말의 내용 몇 %. 그렇죠. 면접관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 우리는 네. 흔히 긴장하잖아요. 눈에서 3초, 코에서 3초, 이미간에서 3초, 코끝에서 3초, 이 끝에서 3초 이 차례를 그냥 내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지원하게 되는 저는 여기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저도 제가 이미지 간단하게 준비한 이미지 거라서. 메이킹 수업 이게 우리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해가지고. 네, 저도 정말-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정말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미지 메이킹은 겉을 굉장히 잘 꾸미고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에서의 어떤 태도, 좀 마인드를 또 잘 갖추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면접을 예. 본다고 해서 그 면접 본 자리에서 그 사장님이 나를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첫 사람의 스피드로 이제 나 자신을 압축해서 잘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치. 이게 옷차림도 되고 이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가지는 것도 알바라고 되고. 쉽게 생각할 필요 네, 좀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잘 하고 이제 알바 임하게 되면 그만큼 성과급도 오르고 이제 잘하게 되는데 알바를 구하는 방법? 네, 알바의 어떤 노하우 이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알바를 정말 잘 나한테 맞는 알바, 정말로 괜찮은 알바를 구하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알바 천국 그리고 인터넷상에 요즘은 참 잘 되는 옛날에 비해서 맞아요. 많이 잘 되는 게
기본적인 내가 필요한 어떤 데 관심 있는가를 검색하면 다 나와 있다는 거. 관심 있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찾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필요한 아까 얘기한 거 이미지 메이킹이나 면접, 뭐 서류 이런 거 준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야 생각이 저 들었어요.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로계약서는 취직할 때 직업으로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알바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알바는 사장이나 그 알바생도 뭐 금방 때려칠 수 있지, 사장도 또 뭐 네가 네. 잘 못하면 그만둬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근로계약서가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수당을 받고 또 시간 모든 걸 작성하는 문서잖아요. 그 그렇죠. 문서가 나중에는 네. 나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써줬으면 좋고, 또 그 주유 수당이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산업재해 같은 것도 네.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저도 이거 어제 봤거든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가면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그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업주 폭행이라던가 네. 뭐 이렇게 모든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주고 또 이렇게 알바 지킴이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알바 지킴이 사이트들은 저희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그만둬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사장님 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갈 때도 많잖아요. 돈도 근데- 못 받고 네, 나가는 거지. 맞아요. 근데 알바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모든 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지킴이를 해주는 사이트라서 거기에 하면은 다 지원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뭐가 뭐 좀- 가영 씨가 네. 이제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해줘. 중요한 건 이제 근로계약서, 알바생이라도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나 뭐 4대 보험도 들 수 있고 이런 그런 중요한 정보도 있더라고요. 가영 씨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거 센스라고 생각해요. 센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이 그렇죠. 가게에서 만약에 내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상황극을 했다시피 어느 부위에는 뭐가 있고 어디는 뭐가 있고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컨트롤. 네, 진상 손님을 항상 만났다고 웃는 해서 얼굴로. 그쵸. 근데 너무 진상인데 계속 웃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저는 또 더 중요한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특히 우리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정선이 같은 경우 다양한 알바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네.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하게 알바를 해보면서 자기 진로라던가 또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네, 그쵸. 근데 저는 지금 근무시 이제 그치. 중요한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면서 계산, 정확한 계산하는 법. 이렇게 우리 이제 퍼스라가 있고 네, 우리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런 게 있어요. 암산을 하는, 네. 암산을 해서 계산을 하려는 그런 이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가서 포스기 찍는 것보다도 막 식당에 가서 막 계산을 하면 이게 18,000원, 이게 얼마니까 26,000원 그냥 계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왔습니다. 북한식 팔면 속셈인 거죠. 그렇죠. 예, 속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보다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북한 분들은 좀 굳어 있는 표정이 많아요. 보면은 딱 북한 우리 식당 가거나 한국 식당 가보면 딱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은 저분은 조선족 아니면 한국 사람 딱 이게 티가 나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살다 보니까 표정이 되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이게 비록 한국말 어렵더라도 좀 뒤에다 여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좀 더 조용하게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것도 저는 아니, 그 이 알바의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미지 컨트롤에 다 지금 다 들어가는 근데 뭐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표정이 굳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해해주는 또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사투리 써도 괜찮으니까. 그럼요. 사투리 차분하게. 쓰는 게 뭐 네. 북의 성격 죄인가요?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투리 안 쓰려고 댓글이 아니 사투리 네. 왜냐면 사투리 금방 왔을 때 사투리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너무 의식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사투리 쓰더라도 편하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진 않아요. 스스로가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가지고. 이게 뭐 갈등에 관한 문제긴 한데 뭐 알바하면서 이제 사장님과의 갈등도 그쵸. 있고 뭐 진상 손님과의 갈등도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뭐 어떤지. 진상 알바와의 갈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진상 고객과의 어떤 갈등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걸 또 어떻게 지혜롭게 푸는지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일이 있었어요? 진상 고객을 네. 뭐 저도 잠깐 뭐 2, 3년 동안 뭐 관계를 해봤던 경험이 있지만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저 했던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가 네네. 아니라 나는 그랬어요. 내가 가는 방법은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의 얘기 다 들어줘요. 마지막에 다 들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 사람한테 해결 방법까지 그 사람한테 제시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거기서부터 그쵸, 인정해준다는 맞아요. 자기 얘기 들어준다는 데부터 풀려요. 근데 대부분의 충돌은 뭐냐면 당신은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그 논리로 가다 보니까 감정 싸움을 가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웬만한 건 거의 다 풀렸고 진짜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그냥 돈을 해서 드렸죠. 근데 내가 알바생이야 입장이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나는 그때 당시는 사장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내가 과거 사장이었던 진상 알바 같은 건 없었어요? 알바 있죠. 근데 이게 알바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저쪽은 기술 쪽이다 보니까 기술이 있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지인이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 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경험해보라고 와서 일해보는데 우욕은 넘쳐요. 그냥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 저봐 저 이거 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 아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외형적인 자동차 광택기라고 네. 광을 내는 게 있어요. 기계를 자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쉽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계를 잡고 돌렸는데 차가 도색이 벗겨진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아유. 달려온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지금 이게 차가 좀 비싼 차였어. 그래가지고 어떡해. 일단은 얘기 드렸지. 분명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뛰어넘고 지금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I can do it 하긴 광택을 잘 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 벗겨버릴 수 있어 이걸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벗겨진 것도 치료하고 다 하는 거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했던 적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알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없이 그냥 그 다음날 안 나와요. 네네. 아, 시간 개념. 시간 네. 개념인 게 아니라 시간 개념도 뭐 일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성을 그러니까 모르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바길래 뭐 얘기를 안 하고도 뭐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꼭 얘기를 해야지. 중요하죠. 왜냐면 네. 그 다음에 일정 스케줄을 다 네. 짜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 그거를 무턱대고 안 나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또 약속, 왜냐면 이게 취소, 더 미리 해야 중요한 되는 거는 건. 좀 배려를 좀 해주면 이게 배려가 만약에 그 일당도 좀 더 플러스해서 주면은 자기가 능력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누구 말도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는데 그건 좀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왜냐면 기술 직종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은 알바길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앞으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라는 개념인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충돌나는 부분도 그렇죠. 있었어요. 뭐 사장님 입장에서의 어떤 진상 고객이나 뭐 진상 알바의 갈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돼본 적은 없고 알바를 해보셨잖아요. 커피숍에서. 내려 깎는 듯한. 아 왜? 매 사장이 수도 돼본 적 있지, 없던 왜? 아 지금까지는 사장이 된 적이 없다는 저도 거죠. 근데 너무 진지한 거 같아. 아니 나도 커피숍에서 사장님과의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진상 고객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진상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귀찮게 하는 고객?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귀찮게 하냐면 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속 뭔가 물어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엔 진상이 아니에요. 그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좀 귀찮네. 또 그러면 마지막엔 살짝 좀 이렇게 그냥 치아 가세요. 미소 짓다가 앙을 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분은 또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관심이 그래서 부담이 될 저는 때도 사장님 많죠. 같은 경우랑은 너무 좋았어요. 아. 저는 그래서 막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네. 알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막 나도 북한에 통일했을 때 네. 알바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잠시만 그래서- 일단 잠시 윤희 씨 좀 물어보고 아니요, 넘어가도 돼요? 알았어요. 뭐 알고 싶어요, 막 이래. 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네. 어떤, 네. 그 나만의 지혜가 있다면
알바할 때 진상고객 어. 만났을 때 진상고객. 저는 제가 진상 알바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제가 성격이 어. 좀 뭐라고 할까? 그 고집도 너무 좀 세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손님이 계속 뭐 이렇게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분명 드렸어요. 네. 근데 또 와서 야 너 왜 모르냐? 일을 하면 이거 알아야 되지 않냐?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직설법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너무 이런 알바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거는 나한테 이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의 어떤 뭐 지혜가 뭐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다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에 맞게 그 대처를 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남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알바들도 있는데 통일 이후에 정말 새롭게 생겨날 어떤 이색 알바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떤 많이 알바가 있다고 보세요? 가영 씨가 많겠죠. 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걸 일단 제일 생각나는 머릿속에는 게 많다 뭐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중개 역할하는 네. 알바가 많아질 것 같고 또 이렇게 통역에 관한 거 이게 저는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통역을 있어야 많이 돼요. 네. 왜냐면 회사에서 사장이 만약에 한국분 사장이에요. 북한 사는 사람들은 그 사장이 막 지시하는 걸 잘 알아먹더라고. 그러면 그 밑에 북한 우리 같은 탈북민이 알바를 쓰는 거지. 이거는 무슨 말이? 가이드예요. 아. 가이드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게 사는 무슨 사람이나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중앙 관리자인 거고 어. 알바생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라던가 왜냐면 북한에 우리가 늘 북한 얘기하면은 5대 명산모 하면서 금강섬 얘기 하는 게 관광 가이드 이런 알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관광은 알바 개념이 아니지. 그런가요? 관광은 알바 개념이 아니랍니다. 전문직이랍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문직 아니 뭐 알바할 수 하루- 있는 어떤 하루만- 일이든 하루만 내가 보면- 이제 뭐 잘하면은 시급을 주겠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이러면 알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뭐 우리가 말하는 저기 일용직도 많이 늘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체험 문화 체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늘지 않을까? 문화 체험 가이드. 북한식 체험 문화 그거는 근데 알바할 일이 아니고 사장님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예인 씨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PC방 이 많이 생겨나고 저는 PC방 알바가 많이 생겨나고 왜냐하면 우리는 컴퓨터에 대한 이런 거 다양한 이런 거를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PC방에 이런 알바가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PC방 알바라던가 당구장 알바라던가 뭐 골프장 알바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날 것 네네네. 같아요.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당연히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한 거 판매 네. 뭐 이런 알바도 많이 생겨나겠지만 네. 네. MC님은 생각해둔 거 없나요?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네. 뭐 책아 뭐 서점 알바 막 이런 거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쵸. 트레이너 막 이런 거. 네,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아니 북한에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북한에서 북한에서 알바를. 정말 통일이 되면 정말로 이게 남한에서 굉장히 어떤 루키즘이라 해갖고 외모지상주의 이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관념들이 있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정말 외적인 걸 꾸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관심이 많이 꾸며요. 할 것 같아요. 아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뭐 옷 입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코디하는 것도 가르쳐 줄 것 같고 저는 운동하는 것도 이제 가르쳐 주는 어떤 알바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자 뭐 그래요 뭐 통일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 빨리 되면 좋겠는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저씨 왜 통일 후에 순위가 알바 통일이 돼야지 뭐 알바도 뭐 이제 할 우리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유. 야 이 자리는 참 아이 정말 아니 슬픕니다. 솔직한 얘기 맞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널 네. 얘기해볼 필요가 있고 가지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까요? 저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알바 꿀알바 나는 정말 이것만은 꿀알바다 싶은 것 지성 형님 뭐가 있어요? 꿀알바
훅 치고 들어오네요. 준비 못했어요? 준비 못했어요? 넥스트. 자, 가영 씨. 네. 꿀알바. 저 같은 경우에는 꿀알바라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게 만약 꿀 알바잖아요. 근데 저 같은 시급도 많이 받아야지. 꿀 네, 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분들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맨 먼저 제일 많은 시급을 찾잖아요. 네. 저도 같아요. 제일 뭐 그냥 할 바에는 돈 많이 주는 거 알바를 해야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기술직 알바를 선택하거나 네. 아니면 배우는 것이 좋다. 알바를 그냥 돈 버는 거. 내가 그냥 임시로 돈 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직장 취직하기 전까지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배우고 기술 왜냐면 이게 알바도 보니까 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꿀알바라는 게 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기술이 돼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꿀알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꿀알바 같아요? 후배들은. 일단은 저는 이제 멀리서 찾지 말고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 알바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서 뭐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그 직업을 삼기 위해서 이제 쌓아가는 그런 발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중요한 건 내 근처에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근처에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이제 편의점도 내 근처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화장품 내 주변에 너무 많고요. 롯데마트 뭐 이런 데도 알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정보도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용하는 알바가 굉장히 꿀알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세터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살았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남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해주는 어떤 일도 강사? 예? 강사? 강사, 뭐 통일 교육, 뭐 안보 교육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알바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시는 여러분들도 있는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그나마 이제 고수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나 하는 건 방송인이나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고 저는 또 네. 왜냐면 그것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생각했다.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일단 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만약에 대학 다닌다고 하면은 자기 전공이라던가 앞으로의 그러니까 그 취직까지 연결할 수 네. 어떤 친구 같은 경우 예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홈플러스다. 홈플러스 취직하기 위해서 낸 홈플러스에만 알바를 해요. 딱 한 곳만. 그리고 취직할 때 면접 자기소개서 쓸 때 그걸 쓰는 거예요. 네. 나는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 내내 요 한 알바만 했다. 그래가지고 난 이 회사를 그렇게 잘한다. 그리고 내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난 다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이 회사를 무조건 이렇게 사랑하면 난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취업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좀 알바도 좀 지혜롭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라는 그게 생각이 동의합니다. 들어요. 네. 자기 자신이 목표로 세운 꿈과 일치하는 그런 알바를 근데 하라. 그 전에 자기가 네.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영 씨, 뭐 알바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점들 같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바를 통해서 배웠던 걸 이야기하면 또 뭐 조언도 비슷하게 가야 네네, 되겠죠. 그쵸. 그 알바를 하면서 배웠다는 게 저는 인과관계를 배웠어요. 이게 알바라고 무심히 넘어갈 게 아니더라고요. 사장님과의 인과관계, 또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인과관계. 일단은 저희 북한 사람들한테는 세터민들은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새로워요. 하지만 인과관계만큼은 낯설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한국 사람이 또 북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으로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도 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가족같이 막 챙기게 돼요. 네, 왜냐면 그렇죠. 세트민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알바잖아요. 네. 그때 초식에 발을 잘 딛고 이거 사람과 인간관계 잘 하다 보면은 막 외롭고 이런 게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바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과 동료들과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분으로 만나서 또 아빠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장님이. 네,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알바를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또 그 인과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한우물 파는 말 있잖아요. 좀 지그시 하는 걸 저는 알바에서 좀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구시하는 지그시. 우물을 파다 한우물만 팔아.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유진 씨, 뭐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알바에 이제 관해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실패도 많이 했고 또 네. 이제 뭐 싸움도 많이 났고 뭐 이런 뭐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을 하는 건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에요. 한국에서 겪는 일들은. 근데 그런 걸 처음 겪는다고 해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당연히 주눅 드는 거고,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게 이제 언어 표현, 그리고 또 인내심, 또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먼저 내 마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제 마음도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이제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사장의 입장에서 알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느 업체에 가서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과 내가 윈윈해야지 이게 제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영광이라는 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돈을 벌어야지 저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월급이나 시급을. 그래서 사장님의 입장에서 항상 이제 그 일을 할 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알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10시까지가 뭐 알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만 딱 끝나고 이제 가면 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배 알바들을 위해서 후에 들어오는 하고 그리고 저랑 이제 교대하는 알바들을 위해서 정말 그 장소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도 잘 깔끔하게 해놓는 것도 또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네. 질문 질문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세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 저는 뭐 알바도 해봤고 뭐 가게도 이렇게 뭐 해본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드냐면 저는 알바하면서 또 회사 일을 하면서도 늘 사장의 마인드를 이랬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해볼까? 사람 일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 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를 반대 입장 해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힘들게 벌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그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느꼈던 게 손해보면서도 내가 가장 잃지 않았던 건 신뢰거든요. 신뢰와 신용이에요. 한국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 같은 경우 그 신뢰와 신용을 내가 손해보면서도 지켰던 게 지금의 나의 큰 자산이 됐고 너무 좋은데. 그게 진짜 근데 왜냐면 지금도 제가 뭐 아무것도 없지만 뭘 하겠다고 지금도 내가 얘기를 하면은 흔쾌히 들어줄 사람 여러 명 있다. 이게 나의 큰 자산이다. 아무튼 내한테 지금 돈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신용과 신뢰는 진짜 큰 자산이니까 그걸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좋습니다. 들어요. 나만의 마음의 통장에 인적 신뢰, 인적 신용을 쌓아라. 꼭 누구나 해당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 탈북 청년들 저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희 이제 영상들 많이 보시고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수많은 세터민들 중에서 젊은 나이에 탈북을 했었어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뭐 정말 저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오해들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는 일 자체가 또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또 잘 적응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기도 하고요. 알바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다른 데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또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 그리고 실패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지 그리고 노력해서 잘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됐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져가서 갑오로 간직할게요. 아니 갑오로 간직하지는 마시고 그러면 3대까지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는 마시고 꼭 치워 드시고 이거 있습니다. 야, 처음부터 진상되면 어떻게 해? 내가 처음에 진상할게. 그러면 근데 남자들이 진상하기는 좀 그래. 남자가 이쁜 여자한테서 어떻게 진상을 줘요? 친절하게. 아니 그래. 아니 내가 딸 갖다 사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딸이요? 용돈 주세요 아빠 뭐 이러면 야, 갑자기 난 누구 보냐? 첫 지상공인인데 그러면 홈런볼 달라고? 가서 나가고 술안주 또 2차 할 건데 앞에서 마시겠다고.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베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